앞서 이야기 끝에 대충 분위기는 결정된 것 같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이거 전통이었어?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하시는지. 네, 박인성 선생님. 뭐 제가 픽한 소설이지만 돌려 말하자면 추천한 소설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20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래는 한국 문학을 전혀 안 읽고 그냥 해외 문학만 원래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저의 독서 편력은 완전히 그냥 뭐 포스트 모던 작가들한테 좀 쏠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문학적인 어떤 형식적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이런 작가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했었고, 뭐 여러 작가들이 있었지만 저는 뭐 살만 루시디 이런 작가들도 좋아하고 오르안 파묵도 좋아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친미파? 친미야? 너 친일 아니었어? 신일이면서 이제 또 갑자기 세탁을 하시는. 특히 그러니까 아까 심리현 선생님도 이 소설의 결말 부분을 보고 뉴욕 3부작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랬지만, 저도 그렇게 폴 오스트의 소설 자체가 하나의 수미상관을 이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 소설을 읽으면서 많이 했고, 그의 어떤 포스트 모던에 대한 그 젊고 혈기왕성했던 문학적 실천이 굉장히 좀 장중한 마무리에 접어든 것 같았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그 폴 오스터 문학의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가 비로소 말년에 어떤 노년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좀 완숙한 자신의 소설적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이 책 좀 바움 같은 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폴 오스터를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꼭 읽어야 할 책인 것 같고, 다소 호기심을 가지고 이 책만을 읽는다고 해도 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심진강. 저도 추천. 당연한 거지만.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뭐 뉴욕 3부작은 이제 뭐 빵 굽는 타자기, 그다음에 리바이어던 뭐 아무튼 그런 거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뉴욕 3부작이랑 더 가까운 분위기인 것 같고, 뭐 리바이어던은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운명에 휘말리면서 갑자기 테러리스트가 된 남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그거는 좀 보면서도 되게 이야기가 이렇게 튀어도 되나? 막 이런 이제 어떨 때 과하게 가죠. 막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훨씬 이제 어떤 잔잔하니까 좋다. 그리고 일단 이게 아까 이제 박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요 문장을 읽는 그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비유가 진짜 근데 문장을 엄청 공들여서 쓰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감정이입을 작가한테. 반성으로 이어지는. 반성과 공감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쓰는 게, 사실 문장을 우리가 만드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짧은 리뷰 하나 쓰는 것도 이렇게 덜덜 하면서 쓰는데, 진짜 암에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쓰시다니, 그저 당신은 갓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문장을 이제 좀 이렇게 차근차근히 천천히, 이 책은 정말 천천히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갈수록 좀 재밌다. 그러니까 초반보다는 이게 갈수록 이렇게 차원을 계속 넘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어디서든 정처를 찾지 못하고 이제 영혼 탈출, 이게 육체로에서 탈출한 영혼이 다시 또 정처를 잃고 헤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일단 이 표지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래서 아무튼 괜찮다. 한 권 사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권 선생님. 예, 저는 추천인데 조건부 추천입니다. 잘났어 진짜. 이런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제가 약간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소설가들 중에 미셸 우엘백 같은 사람들의 소설을 읽을 때, 저는 미셸 우엘백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또 재밌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이기도 한데, 또
약간 우파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여성 혐오적인 시각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읽으면서 이제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약간 검열하게 되는 게 있고 또 뭐 미셸 우엘백 정도는 아니지만 이 미국의 이 중산층 지식인 백인 남성이 쓴 소설들의 이제 감정이입을 하고 하는 자신을 보면서 약간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 소설이 과연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가, 만약에 여성이 읽었을 때는 어떻게 느껴질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또 백인 중산층이 지식인 남성의 에고 트립 이야기들 또 읽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은 좀 추천드리기가 좀 그렇다. 다만 이제 뭐 과거에 폴 오스터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저처럼 폴 오스터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입문해 보고 싶었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릴 만하고요. 그리고 이 문장이 사실 내용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별 내용이 없어요. 이 소설에. 근데 문장이 굉장히 공들여 써져 있고, 그래서 평냉같이 슴슴한데 계속 먹다 보면 계속 뭐가 땡기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냉 같은 문장, 그 문장이 의외로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 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 주의점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는 줄리안 번즈의 예, 맞아요. 예감은 줄리안 틀리지 번즈. 않는다 뭐 이런 거 볼 때도 네, 느꼈었는데 네. 뭐냐면 약간 이 노회한 노년의 모습이 그런 남성적 유해성을 좀 중화시키는 네, 이제 네. 좀 시들시들해져서 그 유해한 독성이 좀 덜한 모습이라서 오히려 조금 그래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도 네, 네. 있지 아니 않나. 근데 이것도- 이 정도 캐릭터면 그렇게 독성은 없는 편이야. 그런데 제가 이분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응.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응. 폴 오스터가. 그래서 그게 약간 독성이야. 반감을 좀 배가시킨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엄청 유해하지 않은 농담입니다, 남자지. 농담. 너무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네,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예전에 마루야마 겐지가 그 일본 소설의 나르시시즘적 경향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소설가의 각오. 네, 그중에 특히 그 이제 책에서. 그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작가들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게 마루야마 이제 겐지야말로 나르시시스트 아니야? 있는 척하지만 깊이 없음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읽혔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한국 소설을 한국 지금 문학이라는 거를 마루야마 겐지가 읽었다면 무라카미 하루키는 깊이가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너무해 보여요. 갑자기 네. 가만히 있는 한국 소설을 왜 후드려 패?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한국 문학들 읽으면서 조금 제가 지쳐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오랜만에 문학으로서 깊이를 담보하고 있고 시작할 때 해석적 여지가 좀 없다고 얘기를 하긴 했으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장을 덮었을 때 이 소설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어떤 대작가의 유작이라고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세계문학다운 세계문학을 읽고 싶으신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셔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처럼 처와 자식이 없고 혼자 늙어가는 남성들은 그 공포를 미러링 한다는 측면에서 그만해, 눈물 날 것 같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원을 빨리 숙연한 분위기 어쩔 거예요 이거. 숙연해졌어. 빨리 본인만의 정원을 찾으십시오. 자, 이상으로 바움가트너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